예, 오늘 통일부가 사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화면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 우리 쪽에 납포가 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어선이죠. 예, 납포가 됐던 그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어민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북송하게 되죠.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통일부가 공개한 저 사진들 보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심지어 벽에 머리를 찌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당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 누가 어느 선에서 저 어민들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인가? 저게 좀 그러면 강제 북송은 맞는 것인가? 또 저 사람들이 동료 어민들을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친 범법자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게 맞는 일이었던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요. 지금 네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했는데 왜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우고 비밀리에 북송을 해야 합니까? 북한의 군인을 보자 실망한 나머지 털썩 주저앉았다 하는데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납포한 겁니다.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서 그냥 넘겨준 겁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생이 우선한 시기에 또다시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네, 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가 왜 이 사진을 오늘 다 공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쟁점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갈리는군요. 예, 갈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 어민을, 탈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납포한 어민이죠. 이제 우리 쪽으로 도주하던 걸 우리 군 당국이 체포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 기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북한을 돌려보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 설명입니다. 돌려보낸 건 잘한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나포라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당시 2019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 상태였고 예. 문재인 정부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뭐 눈치를 봤다고 하면 뭐하지만 북한 측의 심기를 거스리는 뭔가 조치는 예.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전제도 또 하나 깔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반대 결정을 내리는 게 옳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그러면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빠졌을 경우에 그러면 반대 결정을 내렸겠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사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사진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는 뭐 다른 류의 사진 중에 우리 쪽에 그 표류돼서 넘어왔던 어민이든 군인이든 와서 우리 조사받으면서 우리 옷 입고 제공하는 밥 실컷 먹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옷 전부 벗어서 집어 던지고 북한 자기네 이를테면 경비 요원들을 만나면 태도가 돌변했던 예. 이제 그런 사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 뭐 놓고 봤을 때 북송호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지로 밀어넣었다. 이 얘기는 정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우리 공무원 이제 그 건과 이 건은 저는 좀 별개로 다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임 정부의 결정이 지금 그냥 하나의 연장선에서 그냥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안 다 결국은 들어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 또 예. 납포된 상황, 뭐 여러 가지가 결국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지만 감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SI라는 Secret Information이라는 거를 지금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 두 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당분간의 남북 간의 우리 쪽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 채널은 차단 내지는 뭐 하여튼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이 사실은 알지 않아도 되는 대목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부작용이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크게 정말 다뤄질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건너뛰어서 우리 정기남 교수님도 이제 당시에 북한을 돌려보낸 건 잘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신 거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요. 이게 뭐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1996년에 이 참치잡이 언양어선 있었습니다. 이 페스카마 15라는 그 참치잡이 언양어선에서 이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죽이고 이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때 변호를 맡았던 게 문재인 당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동료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조선족들을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말이 서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처우에 대해서 이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제 옹호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동료 선원 16명을 죽이고 도망치는 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해서는 왜 이 2명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 흉악범을 북한으로 그럼 다시 돌려보내야지라는 결정을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했을까? 그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자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을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소위 이른바 당시 정부의 판단을 저는 신뢰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윤경호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이 사람들의 뭐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른바 그 16명의 선원을 예.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판단을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든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들이 어쨌든 스스로 월남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해군 당국에서 납포된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16명의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는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토대로 이 사람들의 귀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신문했던 것이고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 귀순의 진정성을 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자,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예를 들면 귀순을 시도하는 대남 첩보위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 귀순을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귀순의 진정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또 우리 당국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예. 자,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른바 이 어민들에 대한 예. 선원들에 대한 어떤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북한 주민도 뭐 헌법 3조에 의하면 다 우리나라
저기 국민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인권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 얘기예요. 그게 일종의 법적 체제가 법적인 내용이 충돌하는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의 조항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 정부의 판단은 이들이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 어찌 보면 범죄인 인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반인류적 범죄 행위로 지금 뒤집어 둔갑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연아 의원께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X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그 당시에 지금의 이 여당이었던 당시에 이제 야당이지만 이해운, 김무성 전 대표는 잘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된 지금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논평들이 당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서도 나올까? 먼저 듣고요. 우리 김연아 의원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기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를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귀순서를 밝힌 것이지 왜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16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배에 여러 가지 혈흔 같은 것도 남아 있었을 테고 그런 거 갖다가 좀 제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내버렸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이 정부를 의심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자초해가지고 국론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연아 전의님,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저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질 않고 이렇게 우연히 있다가 휴대전화 문자에 찍힌 걸 보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저걸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런 놈들, 이 흉악한 놈들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부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오늘 나오는 당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들 두 분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사진은 그때 당시는 볼 수가 없었고 저때 당시에는 공개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한 간부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것도 예. 기자가 포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은 그때 왜 이렇게 조사 기간이 짧았냐고 문제 제기는 하고 계시죠. 아마 두 분 다 저때 당시에 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구점은 일단 이게 남북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납포한 사람을 그냥 강제 북송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정말 귀순할 의지가 있었지만 예. 범죄자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문 정권의 어떤 저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운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라는 식의 좀 어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만약에 남북관계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저 사람들을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고 범죄자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그 면만 보면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에 대해서 정부가 단정하는 것만큼 정말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마지막에 저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납포되고 나서 북에 북송될 때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귀순해 온 사람들 또 다른 국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라포르라고 해서 신뢰관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밀도 있는 친밀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무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둘렀다라고 하는 북한 의심은 눈치를 분명히 봤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계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 감을 것이냐라고 예. 보면 북으로 잘못 흘러가서 죽은 사람을 지금 월북했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희생이 대다수의 국민 중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남북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저는 이런 방법들은 절대로 알겠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우리 이쪽 남한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지르고 월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진 월북하는 사람. 또 북한에서도 이게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어차피 거기에서는 사형을 당할 게 뻔하니까 남측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북한의 흉악범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너무 논리적 비약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사안이 이거 소문나면 안될 텐데.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예.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국정을 운영한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걸 문제 삼냐면은 저는 왜 제가 X를 했냐면 일단 첫째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저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그걸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붙이다가 김현애 말씀하셨지만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회 예결위 출석해가지고 휴대전화 보는데 판문점 대대장이 북송 절차 진행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 그게 찍힌 그게 거죠. 찍히면서 예. 이제 이 사건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현철 또 당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또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통상 이렇게 납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동신문조가 붙어서 조사를 합니다. 예. 두세 달이 걸립니다. 이런 사안들은. 근데 5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닷새로 끝나게 되는 것을 바로 3일 만에 끝나게 되는 거를 당신이 직권으로 이걸 강요한 게 아니냐. 그 합동신문조에 대한 건 국정원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국가가 원칙을 위반하고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북송이 이루어진 날과 북송을 북한에 통보한 날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한 아세안 특별 회의 초청장을 북한에 보낸 날 예. 동일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거죠. 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초청장과 맞바꾼 거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분명히 하는 행위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왜 경찰 특공대가 호송합니까? 통일부 직원이 호송해야지. 적십사대 직원이나. 관리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러니까 원칙이 없게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북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귀순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탈북은 어떻게 하고 이 매뉴얼대로 처리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군다나 인권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가 왜 여기는 선별적 인권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원칙대로 이런 매뉴얼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예. 오늘 잠깐만 제가 최수영 의원님의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최수영 의원의 어떤 말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 표현 중에 문재인 정부가 은폐, 거짓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대단히 듣기 불편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면만을 가지고 아니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그러면 웃으면서 갑니까? 아니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고 쳐보자고. 북에서 흉악범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당연히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면 죽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부를 친북몰이로 몰고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 지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기획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도 또 단정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 거짓말로 갈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는 검찰 수사를 통한 결론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전에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단서를 붙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김육은 당시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사실과 지금은 사실과 다른데 그때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저는 그걸 지적했던 알겠습니다.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벌써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답이 벌써 우리 나와 버리니까 의견이 나와 버렸어요. 이거 왜 공개한 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이 사진을 오늘 공개한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기 앞서서 잠깐 우리 최수영 의원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네. 윤석열 정부는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일단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네. 그리고 처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 아무리 따라서 신고범이어도? 국내법에 따라 알겠습니다. 처벌해서 감옥 보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오늘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일까? 무슨 의도였을까?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또 지금 현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얘기를 좀 듣고 네 분 얘기 듣겠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겁니다. 그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뭐 글쎄요, 저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하시면-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그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그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그 귀순 어부 이제 북송 관련해가지고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하면서 한 의원 쪽에서 그 건네줬을 경우에 그 이제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일반의 우리 언론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했을 뿐이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권영세 장관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뭐 국회에서 공개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먼저 공개한 것이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진 거 아니냐. 이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 아니었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고 또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은 또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정의용 실장처럼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오늘 공개한 의도는 낮은 지지율 또 여러 가지 전국의 반전 뭐 또 아까 우리 정기당 교수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종북몰이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친북몰이 또 뭐라 그랬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 예, 그렇죠. 뭐 일단 그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중앙지검의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이 뭐냐면 서훈정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은폐했고 예. 축소하려 지시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지금 이게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그럼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 이것도 증거품이 됩니다. 증거물이 됩니다.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죠. 자, 당시 김현철 장관이 있는 통일부가 이 사진을 공개할 수가 없었잖아요. 장관이 일단 이 사실 자체를 알겠습니다.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의 공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라도 공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통일부에 한 것이고 통일부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출을 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왜 끌고 들어가요? 문 대통령까지 보가 됐냐 안 됐냐는 왜 문제 삼고 있어요? 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얘기 나타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국가안보 그 보장 그러니까 국가안보 상임 그 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상임위원 회의는 사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고 봐야죠. 저는 이게 사실 자체를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좀 믿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은 상임위 의장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추론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합리적인 추론에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는 없지만 어차피 공개될 자료였지만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명확히 밝히고 싶다. 뭐 그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진행이 윤경호 의원님, 이 저기 오늘 사진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정말 이런 이유일까요?
뭐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커져버린 전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최수영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남북한 정상이 동시에 초청이 돼서 거기서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공격의 포인트는 아까 이런 귀순 또는 뭐 더군다나 배를 통째로 납포를 한 거니까 대개의 경우에 조사하는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불과 5일, 뭐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고 바로 저쪽으로 보내버린 거.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시킨다는 이 점이 가장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상위 결정자들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아마 정보를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 보고를 뭐 필요하다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진을 보고 사실 저한테 오늘 얘기한 분 중에 오늘 잠깐 언급하기 참 죄송합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렸어요. 빅스텝으로 갔죠. 예, 이게 아마 정말 얼마나 큰 우리 지금 경제에 흔히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가라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걸 덮을 만한 큰 이슈를 터뜨렸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슈를 그러니까 이슈로 덮었다. 많이 뭐 꼭 이슈로 덮었는지 그 정도의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이렇게까지 국정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아니 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가볍게 생각했던 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커져 버린 전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불리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국민 시선을 그쪽이 아닌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근데 뭐 이 사건으로 지금 0.5% 포인트나 올린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계속 체감이 될 겁니다. 대출 받은 사람 곡소리 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슈를 덮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고소 고발 또 뭐 여당 안에 특별히 TF가 구성되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거의 일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묘하게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이게 보고가 됐느냐 보고가 되지 않느냐까지 논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을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약간 논의의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감안했다면 저는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서둘렀던 거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고 지금 뭐 14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배 안에서의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많은 얘기들을 물어보면 2명이 어떻게 14명을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일시에 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보면 아까 이제 화면에서 저희들 봤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의원이 확인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6명을 죽이고 한 흉악범이다 아니요. 이렇게. 정보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고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슨 문제 제기를 다른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운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전제도 이걸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조사보다는 그냥 단정 짓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얘기를 더 가고 싶은데 좀 다른 이슈도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